통일한국에게 묻는다. 그들의 죗값을 진실로 치를 수 있는가? 2032년 11월 11일 통일 10주년 빼빼로데이를 기념하여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으로서 통일 10주년 과자를 출시했다. 길거리에선 각종 빼빼로 과자들이 부단히도 팔린다. 남북한이 통합된 지 어언 10년이 지난 통일 10주년을 맞이하여 판매되는 통일 10주년 쌍쌍바삭 과자는 단연 가장 잘 나가는 빼빼로 과자이다. 두 쌍의 길쭉한 초코 과자를 두 개를 나무젓가락처럼 붙여놓은 뒤 연인과 함께 정갈하게 뜯어먹는 재미를 주는 매력을 가졌다. 10년 전만 해도 서로 떨어져 있었던 두 나라가 이 과자처럼 하나의 통일국가라는 공동체로 묶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버린 요즘 사회 각각 여러 분야에서는 희망과 행복 뒤에 가려진 애통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하다. 통일 이후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바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이다. 이들에게 과연 죄를 물을 수 있는가인 것이다.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 김과 일족의 정치적 탄압으로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옥살이하며 죽어갔던 많은 북한 동포들의 역사가 다시금 세워지며 계속되는 그들의 고통과 애환이 온 국민을 트라우마 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동포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사회적 구조로 어쩔 수 없는 지시를 받아들이며 인간이길 포기했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잘못으로 뉘우치는 한편 악의 평범성을 외치며 자신들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뿐이라 외치는 이들도 다분하다. 통일 이전 북한은 그동안 어떠한 국가로서 그 행보를 보여왔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이며 잔인한 범죄가 가능했던가? 누가 저들을 저 담장 안에 가두고 자유와 생명을 이처럼 짓밟고 빼앗았을까? 이러한 범죄의 심리를 잘 표현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폭력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6년에 걸친 추적 끝에 법정에 서게 된 홀로코스트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큰 충격에 빠진다. 이처럼 11월 23일 국제범죄법원에서 있을 김격식 씨의 재판 또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통일한국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통일개성공단의 전무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하필 몇십 년 전 남한을 충격에 빠뜨린 연평도 사건과 같은 날짜에 잡힌 이 재판은 도덕과 법의 대립구도를 자처하며 좀처럼 그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그간 북한의 만행들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왔던 NKDB의 기소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데이터와 또한 통일 이후 많은 북한인의 증언으로 재판대에 서게 된 김격식 씨는 북한에 있었던 모든 사람 중 정말로 원해서 국가의 일들을 행했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죄가 없는 자가 나를 심판해라 라는 성격의 명언을 기자회견 당시 말했던 것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다. 김격식 씨는 통일 10년 이후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며 트라우마 상처 치료를 상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로의 회복을 통해 현재 화목한 가장을 둔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전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전범들을 처리했던 국제법은 현재 통일한국의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판결의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통일한국 전환기 대책본부의 정하민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김격식 씨가 저지른 범죄의 질이 크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범죄의 시효도 지났을 뿐더러 본인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문 전달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에게서 탄원서를 덜어 받은 부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판결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한국 10주년인 지금도 아직 우리 사회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북한 내부에 있었던 사회적 억압과 트라우마를
통일 한국이 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증언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바로 화해와 용서일 것이다. 1970년 당시 독일의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독일 침략 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폴란드인들의 칭송들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용서는 화해의 제스처이며 범죄자들의 양심의 가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그들의 죄를 감싸주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에 비판과 비방보다는 동정과 이해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있었던 북한의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도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용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키워드 또한 접목해 통일 10주년 쌍삭바삭과자 같은 마케팅으로 국민들에게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은 용서와 화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캠페인적 인식을 남겼으면 한다. 주제 넘지만 한낱 저자가 기업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내년 통일 11주년 빼빼로데이는 쌍으로 만든 초콜릿 과자를 하나씩 제작해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보라고 감히 조언한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며 추억의 띠부씨를 모으듯이 남북 남녀노소를 넘어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하나로 통합되는 캠페인들을 국민들 스스로 만들지 누가 알겠는가. 와, 수고하셨습니다.